엄마가 돌아가신 지 10개월이 됐어요. 아직 집에는 엄마 물건이 그대로 있고 사진도 냄새도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벌써 말하더라고요.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았어? 산 사람은 이제 인생 살아야지. 안 그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 되신 아빠 걱정에 남편에게 잠시 아빠 곁에 있으면서 챙겨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빠는요,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좀 다녀올 거다. 누구랑 가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굳이 설명하지 않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빠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아빠가 짧게 말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도 힘들지 않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평생 상처만 붙잡고 살아야겠냐?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아무튼 나도 머리 좀 식힐 겸 여행 좀 다녀올 테니 그렇게 알아라. 그냥 흔한 말이었죠. 다른 때였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얘기였어요. 회사 워크숍일 수도 있고 친구들 모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의 직감인지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계속 마음이 한쪽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의 이메일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 이게 뭐야? 여기 호텔은 설마? 노트북 화면에 알림이 잠깐 떠 있었고 제 눈이 먼저 거기로 가버린 것 뿐이었어요. 호텔 예약 확인 메일. 날짜는 아빠가 말했던 바로 그 주말, 인원은 2명, 성인 2인. 그 순간 숨이 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겠지. 그냥 옵션일 수도 있잖아. 혼자 가도 2명으로 잡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예약 상세를 눌렀어요. 객실 타입, 더블베드 하나. 그리고 호텔 위치는 강릉. 그것도 엄마랑 아빠가 정말 자주 가던 장소. 엄마가 여기 바다 냄새가 제일 좋다고 말하던 그 해변 근처였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의심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미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이후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랑 가는데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아빠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했죠. 아, 그냥 중학교 동창들이랑 가는 거야. 사실 아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숨기시려는 것 같았고 저도 그냥 모르는 척했죠. 아빠 인생이잖아요. 그걸 딸이 막을 수는 없다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말해왔어요. 그리고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요, 여행은 달랐어요. 그냥 밥 한 끼, 영화 한 편,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굳이 1박 2일이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더 마음이 복잡해진 건 아빠의 통화 때문이었어요. 그래요. 밥은 먹었고? 여행 가는 건 잘 얘기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딸도 좋아할 거야. 저렇게 다정한 아빠의 말투는 오랜만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연인이었거든요. 중학교 동창 친구랑 가는 여행인데 왜 그렇게 다정한 말들이 오갈까? 머리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괜히 내가 예민한 걸 거야. 근데 마음은 계속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왜 굳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실까? 그 질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떠나던 날 아침,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출근하듯 나갔거든요. 다녀올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니네 집에 가 있어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히 눈 마주치면 뭔가 들킬 것 같았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쉬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이 됐을 때 아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도착했다. 짧은 2글자. 그게 더 아팠어요. 어디에 도착했는지, 누구랑 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괜히 TV를 켰다가 끄고, 괜히 창문을 열었다가 닫고, 결국엔 엄마 방에 들어가 앉았어요. 엄마 옷장엔 아직 엄마 향이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아빠는 여행은 다녀오시고 며칠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제의 사건이 터졌어요. 어제 저녁, 저는 아빠와 고모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니네 아빠 이렇게 혼자 계속 살까봐 걱정이다. 나이 많은데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괜히 너한테까지 부담 줄 것도 같고 말이야. 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여자 만나서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고모의 말들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서운하고 싫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충격받은 건 집에 와서 아빠의 반응이었어요.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니네 엄마 그렇게 가고 나서 갈피를 못 잡고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재혼을 생각 중이다. 생각해보니 내가 나이 들어서 너한테 부담 지느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재혼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네? 아니 왜 제 핑계를 대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가슴 한가운데서 천천히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아빠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세요? 먼 훗날에 연애하는 것까진 뭐라고 안 할게요. 하지만 재혼은 반대예요. 그러지 말고 먼저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아빠도 엄마 가고 나서 힘들고 외로우면 여자 만날 수도 있지 생각은 했지만 고통스럽게 간 불쌍한 엄마가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솔직히 아빠를 이해하기 싫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집 재산을 읽어놓은 것도 사실상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빠가 사업이든 직장이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뒤에서 엄마가 묵묵히 다 책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아줌마 때문에 상속 문제까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아빠와 얘기를 해보니 내가 아버님하고 술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여자분이 아버님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것 같더라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 나이에 재산 말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혼인신고를 서두를까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아빠한테 접근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막말로 아빠 재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를 수도 있잖아요. 아빠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그러자 아빠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충분히 알아봤고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라며 저한테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 순간 엄마 생각이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같았으면 평생 아빠만 그리워하고 살았을 텐데 엄마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눈물만 납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딸이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아빠를 말려도 되는 걸까요? 아직 답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